오늘 밤 당신과 단둘이 있고 싶어요. 그녀의 이 한마디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위험할 정도로 아름다웠죠. 은은한 향수 냄새, 손끝이 넥타이를 스치며 올라오는 그 순간 중소기업 임원인 남자는 완벽하게 그녀의 함정에 빠져들었어요. 38, 아버지 회사에서 13년째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가온 여자는 달콤한 말로 유혹했죠. 특별하다고 다르다고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그릴 수 있다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가 놓친 건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계산된 욕망이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 그리고 3년 후의 이혼.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였죠. 그럼 지금부터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결혼식장에서 깨닫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8. 대학을 졸업하고 15해가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중소기업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13년째였어요. 남들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금수저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눈초리와 평가 속에서 살아왔어요. 아버지 덕에 들어온 자리니까.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낙하산이라는 소리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6시부터 공장을 돌았습니다. 직원들보다 항상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말이고 휴일이고 관계없이 회사를 지켰습니다. 재민 씨, 오늘도 야근이세요? 이러다 과로사 하시겠어요. 경리부 김 과장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어요. 이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회사의 매출은 꾸준히 올랐고 직원들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제 삶은 회사에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어느 날 문득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삶에는 회사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쓰라렸습니다. 재민아, 넌 언제 장가 갈 거야?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싶은데. 어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어요. 마흔이 코앞인데 아직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 해본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3월의 어느 날 대학 동기 성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야, 재민아. 너 소개팅 한번 해볼래? 땡땡식품 다니는 여자애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소개팅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성준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수락했어요. 그렇게 나영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눈에 들어온 건 창가에 앉아있는 단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은은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아나운서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연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나연이라고 합니다. 성준 오빠에게 많이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업무 이야기, 취미, 좋아하는 음식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3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쉬셨네요. 감기 걸리신 건 아니죠? 평소 과로로 인해 목이 자주 아팠는데 그날따라 더 심했나 봅니다. 나연의 관심이 왠지 모르게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 말에 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헤어질 무렵
그녀는 작은 유리병을 건넸어요. 제가 직접 만든 생강차예요. 목에 좋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따뜻하게 데워 드세요. 그 순간 가슴이 간질간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만남 이후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퇴근 후 잠깐씩 만나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나연은 제가 만난 어떤 여성과도 달랐어요. 세심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 시절 존경했던 교수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격에 빠져 나연에게 연락했어요. 교수님 빈소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약속은 미뤄도 될까요? 나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어디인가요? 제가 같이 가볼게요.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정을 미루고 저와 함께 빈소를 찾았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연은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사흘 동안 저와 함께 빈소를 지켰어요. 그녀가 그런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줄 줄은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나연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대답했어요. 재민 씨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순간에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 시간 일에만 매달려 살아온 제게 나연은 마치 오아시스 같았어요. 그녀의 따뜻한 배려와 진정성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어요. 서로의 가족을 만나고 친구들과도 어울렸습니다. 나연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제 부모님도 나연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나연을 만날 때마다 연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재민아, 나연이 정말 착하고 예쁘구나. 이런 며느리 얻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말씀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나연과의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으니까요. 1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나연의 꿈, 두려움, 희망까지. 그리고 저 역시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회사에 대한 부담감,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외로움까지. 나연은 늘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위로와 함께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녀 덕분에 오랜 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우리의 첫 기념일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나연이 물었어요. 재민 씨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전에는 회사의 성공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그 사람이 있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이요. 나연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원하는 그 사람은 바로 나연이라는 것을. 1년의 연애가 지나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프로포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나연이 좋아하는 동화 어린 왕자를 테마로 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그녀의 대답만 기다리면 됐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프로포즈를 준비하는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연의 고향집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서로의 가족을 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연은 경상도 시골 마을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주말 렌트카를 빌려 나연과 함께 경상도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좁은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점점 더 한적해졌습니다. 마침내 나연이 가리킨 곳에 도착했어요. 여기에요. 처음 본 나연의 고향집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단층 집이었어요.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오래된 농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문도 없이 바로 마당으로 이어지는 입구가 있었어요. 가슴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나고 자란 제게 이런 환경은 낯설었어요. 특히 집 뒤편에 보이는 재래식 화장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사는구나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나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민망함이 밀려왔어요. 얼른 표정을 고쳤습니다. 정말 평화롭고 좋은 곳이네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나연은 이미 알아챈 듯 했어요. 그녀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나연의 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단정한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재민 씨.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나연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시골 밥상이었습니다. 식사 시간, 나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래전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병으로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수 없게 되셨다고 해요. 나연 어머니는 인근 건물들의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나연이가 어려서부터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마음씨도 곱고 저희 같은 부모 만나서 고생이지. 나연 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공존했습니다. 그 말에 나연은 얼른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이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식사 후 나연이 설거지를 하러 간 사이 나연 아버지가 저를 마당으로 불렀어요. 담배를 권하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나연이 월급의 절반을 집에 보내요. 제가 아프고 나서부터 그의 덕분에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그래요. 놀라웠습니다. 나연이 그런 사실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땡땡식품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지만 그 월급의 절반을 부모님께 보내고 있었다니. 그녀의 옷차림이나 소비 습관이 소박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했어요. 나연이가 항상 재민 씨는 다르다고 해요. 정말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나연 아버지의 진심 어린 부탁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처음 이 집을 봤을 때의 제 반응이 부끄러웠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이 소박한 집에 가득했거든요. 사랑, 희생,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 서울로 돌아오는 길 나연에게 물었습니다. 왜 부모님께 돈 보내는 얘기 안 했어? 나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예요. 그 순간 나연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내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녀가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제 부모님과의 만남만 남았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아버지는 사업가 특유의 까다로운 눈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나연이라면 분명 좋은 인상을 줄 거라 믿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나연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나연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단장했어요. 모두가 자리에 앉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나연 씨, 어디 출신이신가요? 아버지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나연은 당당하게 자신의 고향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땡땡식품에서 일하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나연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음식을 권할 때도,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할 때도, 아버지의 사업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굳은 표정은 풀리지 않았어요. 식사 내내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명확한 거리감을 두셨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을 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재민아, 그 여자 안 돼. 단 한마디였습니다.
당황스러워 이유를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나연 씨가 뭐가 잘못됐나요? 아버지는 소파에 깊숙이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 눈빛이 이상해. 내가 40년 사업하면서 사람 많이 봤어. 그 여자 눈빛이 꺼림칙해. 황당했습니다. 눈빛이라니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나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딸이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완고한 태도에 화가 치밀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반대하시면 정말 서운합니다. 그날 밤 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버님도 저를 알아가실 거예요.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민 씨,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나 싶어 바로 나연이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나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연이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두 줄이 선명했어요. 임신이에요.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기쁨과 당혹감, 책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결혼하자. 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커 보였어요. 아버님이 반대하시는데 괜찮을까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우리의 결정이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이내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책임은 져야지. 결혼해라.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승낙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웠어요. 하지만 적어도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아버지는 다음날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신혼집이다. 15억짜리 신축 아파트. 내 이름으로 계약했다. 놀라웠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시면서도 이런 큰 선물을 준비하셨다니요. 그리고 나연 씨 부모님께 혼수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전해라. 우리 집안 며느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야지.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해 보여도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변함없으셨나 봐요. 나연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큰 부담 아닐까요? 저희가 직접 마련해도. 나연의 겸손함이 다시 한번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결혼 준비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버지의 지원으로 웨딩홀도 예약하고 신혼여행도 계획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아버지의 눈빛에서 여전히 의심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나연의 부모님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연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갑자기 책임이라는 무거운 단어로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결혼식 2주 전 나연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그녀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됐어요. 나연의 연락이 끊긴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어느 것도 답이 없었어요. 회사에 찾아갔지만 휴가를 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이대로 결혼식 날을 맞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연의 원룸짐을 새 아파트로 옮기는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여전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 혼자 처리해야 했습니다. 짐이 많을 것 같아 도움이 필요했어요. 대학 시절 선배 병호 형이 생각났습니다. 형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용달 일을 시작했어요. 늘 저를 동생처럼 아껴주던 분이었습니다. 병호 형,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제 약혼녀 짐을 옮겨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서요. 다행히 병호 형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나연의 원룸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아침 회사 급한 일로 잠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됐어요. 병호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미안해요.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먼저 가 계셔도 돼요. 현관 비밀번호는 410이에요. 병호 형은 괜찮다며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서둘러 일을 마치고 나연의 원룸으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이미 3시 30분이었습니다. 병호 형의 트럭이 주차장에 있었어요. 하지만 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룸 앞에 도착하자 병호 형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둡고 굳어 있었어요. 형, 기다려서 미안해요. 병호 형은 말없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 했어요. 재민아, 내가 들어야 할 게 있어. 병호 형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형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알 수 없는 잡음이 들렸어요. 그러다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호구 제대로 잡았다니까? 아버지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준대. 이혼하면 절반은 내 거잖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낳아야 하나? 임신한 척만 하면 안 될까? 뭐? 그럼 결혼하고 바로 유산했다고 하면 되겠네. 그래, 3년만 조용히 있다가 이혼하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섰어요.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목소리가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병호 형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먼저 와서 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 이상한 내용이라 녹음했어. 그리고 그녀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몇 가지를 더 발견했어. 병호 형은 스마트폰을 넘겨주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어요. 나연의 서랍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있었어요. 성준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성준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성준이와 나연이가. 병호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사귀었던 것 같아. 너에게 접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어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성준, 그리고 나연.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분노,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병호 형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가자, 재민아. 여기 있지 말고. 병호 형의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온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연과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따뜻했던 미소, 세심한 배려,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까?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 눈빛이 꺼림칙해. 아버지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제가 사랑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는 알아채셨던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형, 저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병호 형은 말없이 차를 돌렸습니다. 본가로 향하는 내내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검은 구멍이 생긴 것 같았어요.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셨어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무너지듯 아버지 앞에 주저앉았어요. 흐느끼며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연의 통화 내용, 성준과의 관계, 모든 거짓말들. 아버지는 묵묵히 들으셨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한마디의 비난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내가 무사히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아버지의 품에서 오랜 시간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어요. 배신의 아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귀가하셨습니다. 상황을 들으시고는 망연자실하셨어요.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했어요. 결혼식을 취소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요,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진행할 겁니다.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나영과 성준에게 그들의 배신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을 보시고는 마음을 바꾸셨어요. 좋다. 내가 도와주마. 그날 밤 아버지는 주요 하객들에게 전화를 돌리셨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상황이 생겼다고 설명하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당일에 알게 될 것이라고만 전하셨습니다. 저는 병호 형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녹음 파일을 편집하고 나연과 성준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밤새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혼식장을 방문했습니다. 담당자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아버지의 영향력 덕분에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식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중간에 특별한 영상을 상영할 겁니다. 기술팀과 협의하여 음향과 영상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은 없었어요. 오직 차가운 분노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연 씨, 당신이 원한 결혼식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이제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혼식 전날 나연에게서 마침내 연락이 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우리가 부부가 되네요. 너무 설레요. 거짓된 그녀의 말에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그녀는 제 목소리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혹은 눈치챘더라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어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넓은 거울 앞에서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신랑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정말 이렇게 하겠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랑, 배신, 분노, 그리고 복수심까지. 네, 아버지. 이대로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내 선택을 존중한다. 끝까지 내 곁에 있겠다. 아버지의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화려하게 장식된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의 표정에는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준비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병호 형이 USB를 건네주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
내가 신호하면 바로 시작할게. 형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말없는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이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확고한 의지만 남아 있었어요. 웨딩홀 입구에 섰습니다. 멀리서 나연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거짓을 알고 있었어요. 나연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나연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정된 순서대로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제게 데려다주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날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 기억될 줄은 몰랐어요. 눈가에 맺힌 핏발이 역력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흔들림 없이 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비 다 됐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완벽했어요. 병호 형과 밤새 모든 것을 계획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꽉 잡아주셨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어요. 차갑게 얼어붙은 제 마음에 작은 온기가 퍼졌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눈부셨어요. 날씨는 화창했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에 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신랑인 제가 혼자 도착했다는 사실이 이상했겠죠. 보통은 친구들과 함께 오는데 말이에요. 로비에 들어서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제 쪽 하객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지시로 모두 늦게 오기로 했거든요. 반면 나연 측 하객들은 이미 많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관광버스로 올라온 듯한 친척들이 무리지어 서 있었어요. 다들 한껏 차려입고 들떠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15억짜리 아파트, 풍족한 신혼살림, 모든 것을 얻게 될 거라 생각했겠죠. 멀리서 나연의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고 아버지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평소 보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어요. 의심스러웠습니다. 당뇨로 고생하신다던 그 다리는 어떻게 된 걸까요? 나연의 가족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성준이었어요.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듯 계속 주변을 살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아마도 제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겠죠. 이미 휴대폰은 꺼둔 상태였지만요. 신랑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병호 형이 이미 와 있었어요. 노트북과 작은 프로젝터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야. 너 괜찮아? 형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혼식 시작 30분 전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성준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야, 재민아. 전화는 왜 안 받아? 나 좀 봐야겠어. 성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어요. 한때 가장 믿었던 친구, 그리고 지금은 가장 증오하는 배신자.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성준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들떠 보이네. 성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감지한 듯 했어요.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병호 형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
그냥 결혼 축하하러 왔지. 신랑 친구니까.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쟁이였어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고마워. 곧 식이 시작될 거야. 자리에 앉아 있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주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불안한 눈빛으로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식장에 들어서자 기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신랑 측 좌석은 거의 비어 있었고 신부 측은 가득 차 있었어요. 불균형한 모습이 더욱 이상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사회자가 결혼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어요. 제 표정은 담담했지만 내면은 폭풍우 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들어왔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눈부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나연이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식장 안의 모든 이들이 감탄의 탄성을 내뱉었어요. 그녀가 제 앞에 섰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에는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감마저 느껴졌어요. 사회자가 예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순간 병호 형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갑자기 음악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큰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연의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 호구 제대로 잡았다니까? 아버지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준대. 이혼하면 절반은 내 거잖아. 식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연에게 향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어요. 그래도 아이는 낳아야 하나? 임신한 척만 하면 안 될까? 뭐? 그럼 결혼하고 바로 유산했다고 하면 되겠네. 그래, 3년만 조용히 있다가 이혼하자. 그 정도면 충분하지. 나연의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져갔어요. 화면에는 나연과 성준의 과거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나타났습니다.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성준의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연은 충격에 휩싸인 채 서 있었어요. 성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주변의 시선에 다시 앉았습니다. 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제 쪽으로 다가오려는 나연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박나연 씨, 이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겠죠. 갑자기 성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연을 향해 소리쳤어요. 아, 너 미쳤어? 왜 그런 말을 했어? 나연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 계획한 거잖아. 재민이가 돈 많다고 접근하라고 한 건 당신이었어. 두 사람의 추악한 다툼이 식장에 펼쳐졌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어요. 마치 가면이 벗겨진 것처럼 그들의 본 모습이 모두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경상도에서 온 친척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나연의 어머니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식장이 서서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멀리 경상도에서 오신 나연 씨의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켰습니다. 강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짓과 기만으로 시작된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니까요. 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박나연 씨, 당신을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준비한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성준에게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성준 씨, 친구라고 믿었던 당신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천천히 제자리를 떠났습니다. 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갑자기 나연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어요. 재민 씨, 제발요. 정말 임신했어요. 우리 아이예요.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예요. 유전자 검사 후에 이야기합시다. 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을 알았겠죠. 그녀를 지나쳐 식장을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성준이었어요. 재민아,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두 배신자를 뒤로하고 단호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장 밖으로 나오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어요. 그제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잘했다, 아들아. 이제 끝났다. 아버지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픔은 오래 남을 테니까요. 리무진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결혼식장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이었어요. 병우 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시간이. 창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가슴속의 상처는 깊었지만 언젠가는 치유될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은 아프지만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장을 완전히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지만 적어도 진실에 기반한 삶이었어요. 그날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삶의 끝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나연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그려진 공포와 당혹감, 모든 계략이 무너지는 순간의 표정이었어요. 그 기억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겠지만 언젠가는 그마저도 흐릿해질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는 위로와 지지가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에도 가족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모든 거짓과 어둠이 걷히고 진실만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시간. 상처는 남겠지만 그 상처마저도 제 일부가 되어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의 결혼식은 끝났지만 제 인생은 계속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결혼식 이후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픔을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방문을 두드리며 식사를 권하셨지만 별로 먹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죄로 나연을 고소하기로 했어요. 녹음 파일과 결혼식장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법적 분쟁으로 상처를 더 들춰내는 게 맞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재민 씨, 이런 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만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심을 굳혔습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나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눈물 섞인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어요. 정말 임신했다며 아이는 제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만약 정말 제 아이라면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나연은 처음에 거부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정말 제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저도 성준도 아닌 제3의 남자였습니다. 완전한 배신이었어요. 나연의 거짓말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나연은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수 없었나 봅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성준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모든 인맥이 끊겨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해요. 공통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왔었는데 성준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배신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혼인빙자 사기죄가 인정되어 나연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금전적 보상보다 제 명예가 회복된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제가 피해자임이 증명되었어요. 판결이 난 날 병호 형과 만났습니다. 형 덕분에 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진정한 은인이었습니다. 형, 정말 감사합니다. 형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마음속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병호 형은 멋쩍은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형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사업 실패 후 용다리를 하며 재기를 꿈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배상금으로 형의 사업을 도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것이 제가 형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형, 제가 사업 자금을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형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엔 고사했지만 제 진심을 알고 결국 수락했어요. 이사짐센터를 재개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류 작업과 사업 계획을 함께 준비했어요. 형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사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동안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일에 집중하니 나연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었어요. 물론 가끔은 그녀의 미소가 떠올라 가슴이 아팠지만 그런 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병호 형의 이사짐센터 개업식 날 많은 지인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형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어요. 개업식이 끝나고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술을 권하셨어요. 소주잔을 부딪히며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재민아, 내가 자랑스럽구나. 예상치 못한 말씀에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호되게 당하고 나니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제는 믿을 수 있겠다. 아버지의 인정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얻게 될 줄은 몰랐어요.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그것이 저를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로 복귀한 지 한 달 후 아버지께서 중요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해외 지사 설립을 위한 출장을 제게 맡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6개월간 미국에 머물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임무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도 정리하고 사업적으로도 성장할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출장 준비로 분주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서류 작업, 미팅 일정 조율, 숙소 예약까지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마음의 여유도 찾아왔어요. 이제는 나연을 생각해도
극심한 고통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의 한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출국 전날 병호 형의 이사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개업 한 달 만에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형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미국에서도 연락해. 자주 소식 전해줘. 형의 진심 어린 당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얻은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서랍 속에서 나영과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녀의 미소가 눈부셨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나연의 선택이 그녀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는 가족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버지는 어깨를 두드리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잘 다녀오거라. 내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여라.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마치 저의 미래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나영과의 만남, 설렘, 사랑, 그리고 배신과 아픔까지 모두 저를 성장시킨 경험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것처럼 저의 상처도 점점 작아질 것이라 믿었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나아갈 시간입니다. 미국에서의 6개월, 그 시간은 제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업무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인간적으로도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이 찾아온다면 이번에는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트북을 열고 비즈니스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미국 시장 분석 자료, 잠재 파트너사 정보, 현지 법규 등 꼼꼼히 준비해 왔어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구름 위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햇살이 기내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스한 빛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병호 형,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 고마웠어요. 그들 덕분에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연에게도 어떤 의미로는 감사했습니다. 그녀로 인해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 말이 가슴에 울렸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첫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그것은 온전히 제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방향을 잃더라도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 믿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하늘처럼 제 가능성도 무한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입니다.